기현이 문희수를 쫓아서 새로이 자리를 잡은 곳은 대여섯이 움직이는 일터였는데 알고 보니 문희수는 예전에 일했던 곳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급여 인상과 동시에 총무 직급을 주겠다고 사장 쪽에서 기현에게 제시를 했다. 그런 다음 개업을 계획하고 있던 또 다른 대리점에 기현을 소장으로 넣어주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얼마쯤이 지났을 때 문희수는 기현에 대한 호칭을 바꾸었다. 전과 달리 그는 기현을 이름으로 호칭했다. 기현의 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던 문희수는 자신과 기현이 주민등록상 같은 나이임을 확인한 후 호칭을 바로잡았다고 했다. 문희수는 소장이라는 호칭으로 자신을 깍듯하게 부르라고 기현에게 요구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즈음 월급을 올려주겠다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기현은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곳에서 다시 몇 개월을 더 보냈으나 총무 직급을 주겠다던 언급마저 온데간데 없어진 듯 했다. 사장이 섣불리 직급을 주지는 않을 것이었다. 직급은 몸값을 올려 다른 곳으로 이직해 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어찌 보면 사장은 기현에게 했던 약속들을 쉬이 잊은 것 같기도 했다. 그러한 구두 계약을 사장보다 앞서 기현에게 전달했던 문희수 또한 해명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입김이나 승인이 없으면 결코 누구도 급여나 직급을 올려받지 못할 거라며 의기양양해했다. 문희수는 차가 들어오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에라도 부스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직원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했다. 직원들의 급여가 마치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양 안달복달을 해댔다. 새로운 아르바이트에게 시범을 보인다고 그가 줄기에 총을 잡고 연료 주입을 할 때면 여전히 기름이 바닥에 뿌려졌다. 그것이 아까워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성질을 내는 각박한 손님처럼 그는 직원들이 가만히 있는 잠시 동안의 짬을 보아 넘기지 못했다. 직원들을 한시도 놀려서는 안 된다는 인색함이 머릿속에서 한없이 돌아가는가 보았다. 어느 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아르바이트가 조금만 일찍 들어가겠다고 기현에게 부탁을 했다. 대형 세차기에서 버스의 물기를 닦아주고 있던 기현이 아르바이트가 맡았던 소형 세차기의 마무리를 해주기로 하고 그를 일찍 보냈다. 잠시 후 세차기 옆으로 다가온 문희수가 물어보지도 않고 월권을 한 기현에게 노발대발을 했다. 그것은 월권이라기보다 부탁을 들어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청을 하는 사람의 사정을 한 번쯤은 보아줄 수 있다고 기현은 생각했다. 때마침 사장이나 소장이 없었기에 기현의 선에서 아르바이트가 맡았던 일을 마무리해 주기로 한 것이었다.
문희수는 옷을 갈아입고 막 나가려는 아르바이트를 불러 세운 다음 남아있던 20여 분의 근무 시간을 채우라고 명했다. 소장이라는 권위로 기온이 허락했던 바를 단번에 뒤집은 자신이 문희수는 퍽 만족스러운 눈치였다. 다음날 문희수는 직원들을 마당가에 불러 세워놓고 그럴듯한 훈계를 주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아르바이트는 아침에 의원문이 열리자마자 진찰실로 갔다고 알려온 후 아직 출근 전이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의 소득은 여러분 각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어째서 몸이 조금만 아프면 일찍 퇴근을 하겠다고 꾀를 부리거나 차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면 그새 부스 안으로 들어가서 궁둥이를 붙이고 앉아있나. 앞으로는 단 1분의 시간이라도 허비하지 말고 그 틈에 주변을 치우거나 화장실을 반들반들하게 청소를 해놓는다. 몸을 쉬지 않고 놀리면 그 대가가 반드시 여러분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의 소득이 각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말에 기현은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사업주의 늘어난 소득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사람은 그곳에서 문희수뿐이었다. 청소를 깨끗이 하여 주유소 마당이 미끈해 보이면 손님들이 느는 것은 맞았다. 반들어온 주유소의 화장실을 쾌적하게 사용해 본 사람들이 다시 휘발유를 넣으러 온다는 것도 어김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직원들을 기계 돌리듯 풀 가동시켜서 주유소의 매출이 오르면 그것의 일정 부분은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문희수에게 돌아갔다. 잠깐이라도 직원들이 여유를 가지고 뒷마당으로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그가 피를 토할 것처럼 아까워하는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가 월급 외에 인센티브를 가져갈 때 일을 하는 중간에 잠시라도 바깥 일을 보러 나갔던 직원은 그 시간만큼 월급이 깎이었다. 문희수는 직원들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 오는 시간까지 아까워하며 조급하게 굴었다. 직원들은 다른 사람이 점심을 먹고 오는 동안 그 사람의 분량까지 일을 봐주곤 했다. 그렇게 교대를 해주게 되면 밥을 먹는 시간만큼은 조바심을 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문희수는 직원들이 점심밥을 먹기 위해 나누어 갖는 시간을 허용하려 들지 않았다. 5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 전화를 걸은 그는 직원들의 끼니를 배달로 바꿔버렸다. 그 이후로 현장에서 밥을 먹게 된 직원들은 차가 들어오기만 했다 하면 입에 밥을 문 채 튀어나가야 했다. 밥 한 숟가락을 막 뜨기 시작했을 뿐인데도 세차장 쪽으로 차가 들어오면 담당 직원은 바로 달려나가 차에 물을 뿌려주고 세차기의 버튼을 누른 후에도 기계가 다 돌기를 기다렸다가 차 앞 유리에 매달려 있는 물기를 닦아준 다음에라야 다시 밥을 먹으러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배달을 해주던 식당에서 더 이상 밥을 날라다 줄 수 없다고 알려왔다. 바쁜 점심시간에 배달을 해줄 여유도 없는 데다 싼 가격으로 제공되는 끼니이니만큼 예전처럼 식당으로 직접 와서 밥을 먹으라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원들의 밥을 배달하라고 명한 이후로도 문희수 자신은 여전히 식당으로 여유있게 걸어가서 낙낙한 모습으로 끼니를 먹고 있었기에 식당 주인은 다른 직원들도 문희수처럼 할만하다고 여긴 것이었다. 문희수는 곧 다른 식당에 배달을 넣었다. 문희수는 섭식에도 까다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몸에 두드러기를 내는 음식들이 그에게는 꽤나 많았다. 그런데에다 그는 다른 사람이 먼저 손을 댄 밥상에서는 밥을 먹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것을 소장이 숟가락을 대지 않은 밥상에 감히 누가 먼저 손을 댔느냐는 식의 위엄을 부리려는 것으로 여겼으나 기어는 이내 그것이 문희수의 결벽증에서 비롯됐음을 알아챘다. 그는 상대가 먼저 젓가락을 댄 음식에 신경과민을 보일 뿐 아니라 사람들과 마주하여 찌개를 퍼먹고 찬을 집어먹는 행위 자체에 불결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게다가 상대가 주문한 메뉴가 더 좋아 보이면 제가 시킨 메뉴를 밀어놓고 상대의 것을 점령해버려 밥상의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것은 깨끗하고 남의 것은 더럽다는 식의 행동을 하는 그는 일이 끝나고도 몸을 씻지 않는 날이 있었다. 그런 날이면 그는 제 방으로 가지 않고 기현의 방으로 들어왔다. 씻지 않은 자신의 몸이 제 방을 더럽혀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고 그랬기에 아무렇게나 냄새를 풍겨 놓아도 그만인 기현의 방으로 끼어든 것이었다. 기현과 함께 방을 사용하는 김천범은 그런 문희수에게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씻지 않은 문희수는 여느 사람들에 비해 몸매가 이상스러울 정도로 고약했다.